네, 잔매거진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수요일 잔매거진 2부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여러분께 새로운 직업을 소개해드리는 신직업 내일을 잡아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박가열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2, 3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도 좀 다양한 정보 여러분께 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어떤 직업 소개해 주실 건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협동조합 코디네이터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굉장히 생소한 직업이고요. 또 어떻게 해서 신직업으로 선정이 됐는지 좀 전반적인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아무래도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하면 조금은 이제 낯설죠. 네, 낯설어요. 이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초의 근대 협동조합이 영국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영국의 이제 축구로 유명한 맨체스터 지역 아시죠? 우리 박지영 선수 뛰었던 거기에 작은 도시인데 네. 거기 로치데일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로치데일 공정 선구자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28명의 방직공들이 모여서 시작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이 1957년에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이 되면서 최초로 농업협동조합이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경제도 많이 좀 위축이 되고 또 고용이 많이 불안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착한 소비, 따뜻한 일자리 이런 게 이제 사회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많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협동조합을 만드신 분들이 이제 열정은 되게 많으신데 아무래도 이런 조직을 운영한 경험이 부족하시고 특히 이제 경영이라든지 회계, 인사, 노무, 뭐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서툴 수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서투시니까 이게 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 설립상에서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 설립하고 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들을 갖다 도움을 주는 코디네이터가 중요하게 대두가 되었고 그래서 신직업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신직업으로 선정이 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생소하신 분들에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다들 협동조합에 대해서 관심은 많으신데 이거 어떻게 설립해야 될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상담을 가장 이제 먼저 하게 되겠고요. 협동조합을 설립한 이후에는 경영이라든지 회계, 인사, 홍보, 마케팅 등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조직 전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컨설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립한 이후에는 사업 모델을 갖다 구축한다든지 또 판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조합원들이 생소할 수 있는 노무라든지 법무라든지 세무라든지 이런 좀 더 이게 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이라든지 또 이제 나아가선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이 지원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야기만 들어서는 이제 뒤에서 묵묵히 서포트를 하는 직업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중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이 바로 이 협동조합 코디네이터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를 쉽게 돕고자 화면을 통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들의 업무 환경 그리고 또 일상은 어떨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협동조합이란 같은 분야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 서로 힘을 합해 더욱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얼핏 동업 형태와 유사해 보이지만 조합원이 곧 주인이자 이용자이며 조합 내 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농협, 수협은 1차 산업부문 생산자 협동조합이고 생협, 한살림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며 건축, 문화예술의 분야에도 협동조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관한 특별한 사연을 지닌 곳을 찾아간 곳은 영국 맨체스터 인근의 작은 마을 로치데일. 이 마을에는 1844년에 설립된 근대적 협동조합의 근원지인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본부가 있는데요. 지금은 영국의 협동조합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박물관으로 운영 중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일하는 제니 씨로부터 협동조합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This was the Rochdale Pioneers' original store from 1844. One of the reasons the Rochdale Pioneers wanted to open their store was because at the time some unscrupulous shopkeepers were adulterating the food. And this is tea leaves with tree leaves mixed in, so they would try to make the food go further. So the Rochdale Pioneers decided to open this shop because they wanted honest food at honest prices. 산업혁명의 절정기였던 시기. 아이러니하게도 대다수 노동자들의 삶은 극도로 피폐해졌는데요. 이때 로치데일의 노동자들은 1인당 1파운드씩 출자금을 걷어 협동조합을 탄생시킵니다. 이들 28명의 조합원들은 직접 생산한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조합 점포를 열고 창출된 이익을 공평하게 나눠 가지며 점점 성공하게 되는데요. 평등, 민주주의, 자립 등의 핵심 원칙을 세워 협동조합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These are the Rochdale principles, so these are what makes Rochdale special. So open membership is very, very important, and that meant that anybody could become a member of this cooperative society, and it was democratically run as well. So it was one member, one vote. So compared to a capitalist business where it's based on how much shares you own, in the cooperative it was one member, one vote. 세계 최초의 근대적 협동조합의 성공 사례가 된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이후 수많은 협동조합의 롤모델이 됐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협동조합은 유럽에서 매우 활성화되었는데요. 100년 전 협동조합법이 마련된 독일은 GDP의 7%를 협동조합이 차지할 정도로 국민 4명 중 1명이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그중 큰 규모에 속하는 바덴비르텐베르크 협동조합 사무소에는 5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전문적으로 협동조합의 일을 관리하는 협동조합 코디네이터라는 직업도 발달하게 됐습니다. 제니 씨도 이곳에서 일하는 협동조합 코디네이터입니다. Well, as my personal job as a cooperative manager is to manage the Rochdale Pioneers Museum. Cooperative managers in general, it's very varied roles because a cooperative isn't just a museum or a shop. It could be a wide range of things. 이곳은 맨체스터에 위치한 협동조합 대학인데요. 협동조합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상담, 홍보 등을 전공한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 이곳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후 채용이 됩니다. They really need three things. They need what we would describe as the generic management skills about how to manage resources, how to manage people that would be common whatever sector you were in. They need the sector-specific skills about understanding the regulatory framework and the ethical framework for dealing with what are very difficult situations for the customers and that they're working with. But they also need to actually understand the cooperative model, the cooperative values, cooperative membership, so that they can actually put that within the context of cooperative values. 한편 국내에서도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면서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하면 5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돕는 전문가인 협동조합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협동조합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우윤식 씨. 처음에는 독학을 진행하고 협동조합 스터디를 하면서 이해도를 높인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 정도 이제 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과정이라는 한국협동조합 창업경영지원센터와
카이스트에서 함께 진행하는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과정을 들으면서 좀 더 기존에 가졌던 이해를 높이는 그런 절차를 밟았었죠. 그래서 정규적으로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지점은 없으나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 들을 수 있는 과정들은 여러 곳에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협동조합 코디네이터로 일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협동조합의 운영과 관리를 실행해야 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그런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정보들을 얻는데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위한 설명회를 따로 준비를 해서 그런 사회적 협동조합 만들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지, 어떤 사업들을 해야 하는지, 만드는 절차는 어떻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건지 그런 과정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협동조합 코디네이터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전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등 서류 작업 및 실무 지원을, 설립 후에는 운영 방법, 마케팅, 홍보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하게 되며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나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합니다. 오윤식 씨는 자신이 협동조합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다양한 정보를 교육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 코디네이터는 과거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 등의 이웃 경험자이거나 법이나 경영 전공자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문 컨설팅 역량을 기르고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현실인데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협동조합들이 설립되고 운영되는데 도움을 줄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때문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상담, 또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협동조합 코디네이터가 양성이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서 협동조합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필요한가에 대한 조사 연구를 했는데요. 그때 다수의 의견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쓰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필요한 관계 중심으로 인적 유대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그 전망이 있다고 보고요. 계속적으로 협동조합 코디네이터에 대한 요구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협동조합 코디네이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경우가 지금 화면에서 나왔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은 뭐 더 이상 신직업이 아닌가 봐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협동조합은 주로 유럽에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봤듯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협동조합이 GDP의 7%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 인구에서 4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이 회원으로다가 가입이 되어 있고 한 7,600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있으며 여기에 이제 일자리가 한 78만 개 이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네요. 예, 그렇죠. 독일에서는 이제 1889년에 이 협동조합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이제 협동조합은 반드시 지역사무소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무소의 주요 역할을 보면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신규 설립에 대한 상담, 교육, 홍보 등을 갖다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어떤 우리나라의 이 협동조합 코디네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협동조합 컨설턴트인데 뭐 특별한 이런 뭐 자격이나 과정은 없는데 다만 평가를 담당할 때에는 반드시 독일 협동조합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지정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할 때에는 이 협동조합 이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 석사 학위 이상의 좀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분들을 이렇게 요구하고요. 경영학이나 법학 전공자 같은 경우에 경영학, 법학 전공자 같은 경우에 좀 더 이렇게 우대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외국의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우리도 사실은 협동조합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죠. 뭐 화면에 소개에서도 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직업이 지금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상황이죠? 예, 사실 뭐 협동조합이 우리가 처음 생소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정말 많이 붐을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2012년 12월에
이 관련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해서 네. 이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에 매년 급속히 협동조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7,518개 정도, 7,518개 정도가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조합 수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협동조합 설립이라든지 운영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시도별로 이 광역형 권역별로다가 중간 지원 기관을 갖다 16개소를 갖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명 정도 협동조합 코디네이터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협동조합 상담센터라든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기관을 네. 갖다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기업 인큐베이터라고 해서 구별로 1명 정도, 그래서 한 총 25명 정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25개 구니까. 예. 이외에도 이제 협동조합 연구소라든지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네. 협동조합 관련된 이 코디네이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활동하고 있는 직업은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또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협동조합 코디네이터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어떤 사람이 하면은 좀 어떤 성향의 사람이 도전하면 좋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협동조합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려고 하면 네.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일 거라고 보고요. 또 이제 이분들이 하게 되는 역할이 결국은 협동조합의 경영상의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법무나 회계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업 모델 분석이라든지 또 마케팅에 대한 경험도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코디네이터로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교육이나 상담 역할을 하게 되니까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겠고 그 외에도 또 서류 작성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서 작성과 관련된 이 사무 능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네.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게 필수겠군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아직까지 전문 자격증이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전을 하려면 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이렇게 전문 자격은 없고 네. 다만 이제 교육 과정이 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협동조합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기획재정부와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과정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협동조합도 기업에서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영 컨설턴트나 경영 지도사로 활동했던 경험 있는 분들이라든지 네. 또 협동조합에서 실제 근무한 경험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협동조합 코디네이터로 이렇게 입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말씀해 주신 과정들을 거쳐서 협동조합 코디네이터가 됐다면 어떤 분야들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도 권역별 네. 협동조합 중간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런 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지원센터, 그다음에 협동조합 컨설팅 및 연구기관, 또 이제 협동조합 중에 큰 곳이 있잖아요. 네. 뭐 한살림이라든지 한살림. 예, 대표적으로 이런 생활협동조합 등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아주 다양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밝게 보시죠. 뭐 아무래도 이제 최근 네.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네. 앞서 2010년 12월에 법이 제정됐고 한 6개월 후라고 할 수 있는 2013년 6월 말에 한 1,400여 개 정도가 되었고 그다음에 조합이. 예. 그다음에 이제 1년 후 정도라고 할 수 있는 2014년 9월 정도 되니까 한 5,600개 정도로 이게 벌써 한 1,000여 배 정도 증가했죠. 그리고 최근의 현황을 보니까 7,500개 정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동안 아주 대폭 증가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시는 분들이 열정은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래도 사업 모델이라든지
또 이 조직을 운영을 하는 원리에 대해서 좀 다르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예.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로 하고 특히 네. 법무라든지 세무라든지 이게 경영 전반과 관련된 뭐 회계라든지 인사 관련된 부분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코디네이터가 꼭 필요로 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신직업 내일을 잡아라 협동조합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이 직업을 희망하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조언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 협동조합 코디네이터는 함께 나누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뜨거운 가슴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직 관리를 냉철히 할 수 있는 차가운 머리를 겸비한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이제 이 고용 빙하기를 녹일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협동조합 코디네이터로 당당히 도전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박가열 연구위원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